푸틴의 혈맹이자 가장 믿을만한 이웃, 러시아와 연합하면 핵무기를 받을 수 있다며 자랑했던 인물. 오랜 충성에도 푸틴에게 독살당했다는 의혹이 퍼질 정도로 철저히 이용당하는 인물. 30년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푸틴에게 기생했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모스크바로 진격하던 바그너 그룹을 끌어안으며 모처럼 주목받고 있는데요. 프리고진을 망명시키고 바그너 그룹의 군사기지까지 내주는 루카셴코의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과연 벨라루스에게 돈 먹는 하마 바그너 그룹을 수용할 만한 능력이 있는 걸까요? 러시아 로스토프를 장악하고 러시아군 항공기들을 격추하며 무서운 기세로 진격하던 바그너 그룹은 모스크바를 약 200km 앞두고 갑자기 방향을 틀었습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이 프리고진과의 20년 우정을 강조하며 중재자를 자처했기 때문인데요. 프리고진과 바그너 부대원들을 반란 혐의로 기소하지 않는 대신 바그너 그룹을 벨라루스로 철수시키는 선에서 협상이 이뤄졌고 쿠데타는 하루 만에 끝났죠. 루카셴코 대통령은 27일 프리고진이 개인 전용기로 벨라루스에 도착해 머물고 있다고 확인하는 한편 푸틴 대통령이 프리고진을 사살하자고 했지만 내가 서두르지 말자고 말렸다고 밝혔습니다. 전 벨라루스 외교관 출신 파벨 셀루키는 국제 보도 채널 프랑스 24를 통해 루카셴코는 전술적 승자처럼 보이고 푸틴은 나약해 보인다며 그는 푸틴을 구함으로써 자신도 구했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서방 외교관들에게 푸틴과 협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벨라루스에게 자율성이 남아있음을 증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루카셴코가 바그너 그룹을 끌어안는 것은 단지 정치 외교적 입지만을 위한 건 아닙니다. 그는 27일 군 장성들 앞에서 바그너 그룹에 버려진 군사기지를 제공했다. 모든 것이 있으니 텐트만 치면 된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바그너 그룹의 벨라루스 주둔을 환영한다며 그들의 풍부한 전투 경험을 공유받기 원한다고 수용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면에는 바그너 그룹을 통해 불안한 국내 정세를 극복해보겠다는 속내가 있습니다. 루카셴코는 30년 가까운 독재를 이어온 만큼 수많은 정적과 반정권 세력의 반발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지난해 3월 벨라루스 야당 지지자들이 결성해 우크라이나 편에서 싸우고 있는 카스투스 칼리노우스키 부대가 러시아의 침공 전쟁이 끝나면 루카셴코의 독재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루카셴코는 바그너 그룹을 포섭해 자국 내 주둔시키면서 반정권 세력의 반란 시 이를 방어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프리고진이 푸틴의 등을 돌린 것처럼 루카셴코에게 똑같이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벨라루스 내에서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민간 군사기업으로 활동하게 허용하진 않았습니다. 심지어 알려진 것과 달리 루카셴코는 프리고진과 큰 유대 관계가 없다는 증언도 있는데요. 프랑스 24는 슬루킨의 말을 인용해 루카셴코와 프리고진이 지난 2002년 처음 만난 건 맞지만 친밀한 사이는 아니었다라며 반란이 시작된 지난 주말 루카셴코는 프리고진의 전화번호도 없어 벨라루스 정보기관에 의뢰했다고 전했습니다. 루카셴코가 바그너 그룹에 자금을 댈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푸틴은 지난 27일 안보회의에서 러시아 정부가 지난해 5월부터 1년 동안 바그너 그룹에 우리 돈 약 1조 3천억 원을 지원하는 한편 프리고진의 요식업체 콩코드 기업과는 군의 음식을 공급하는 케이터링 계약을 통해 약 1조 2천억 원을 지불했다고 밝혔는데요. 벨라루스 야권 정치인인 발레리 첵칼로는 28일 트위터를 통해 프리고진이 외부 지원금 없이 사비로 바그너 그룹을 운영할 수 있는 건 몇 달밖에 안 된다며 벨라루스가 지원할 돈이 없다면 바그너 용병들은 지역 주민을 상대로 폭력, 약탈, 심지어 살인에 의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벨라루스 언론 제르칼로는 최근 웹사이트를 통해 바그너 그룹 주둔에 대한 생각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대부분의 응답에서 벨라루스 국민들은 자국 영토에 전범을 수용하는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침공 전쟁에 벨라루스가 휘말리고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에 대해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